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국내 주식시장 속에서 우리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걸까요? 현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행부 되세요. 네, 부자TV의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아무래도 또다시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 7월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한국 증시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드리면서 제가 깜빡깜빡 신호를 계속 쏴드렸죠.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 계속 엑셀만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속도 좀 줄이시고 브레이크 밟으셔야 된다. 현금을 좀 챙기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과거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당한다. 지금 7월 시장 증시 하락 신호 나왔다 라는 부분 알려드리고, 최근에도 이제 8월에 우리가 좀 들어오면서 8월에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지금 반도체 그리고 증시 하락에 따른 또 대응 전략 부분들 좀 잡아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다시피 종목보다 중요한 건 시장이에요. 시장. 결국 시장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같이 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나오게 됩니다. 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나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시장 무너지니까 여지없이 계속 빠지고 있는 움직임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7월 8월 이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 하락 신호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알려드리면서 최소한 현금 비중을 20-30%를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신규 매수는 웬만하면 좀 자제하고 매수하더라도 2차 매수까지는 어느 정도 좀 열어놓고 눌림에 매수하고, 웬만하면은 단기적으로 오르면 욕심내지 말고 좀 팔아라. 샀다 팔았다 이렇게 좀 매매를 해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7월부터 보고 계셨던 분들은 그렇게까지 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상대적인 차일 거죠. 사실 왜냐면 주식 비중이 아예 0%가 아닌 이상, 내가 현금 비중이 100%인 게 아닌 이상, 사실 기존에 또 내가 보유 중이었던 수익 종목들이 갑자기 또 손실권으로 전환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손실권이던 종목이 갑자기 좀 더 손실이 커졌을 수도 있고, 사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걸 가장 힘들어해요. 그때 이제 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은 이제 상대적인 차일 뿐이지 다 같이 좀 힘든 시장이 아닌가. 왜냐면 결국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 역시도 최근 기준으로 추세가 좀 깨져버렸거든요. 추세가 깨지면서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면서 투매까지도 좀 많이 강력하게 나와줬다. 그래서 아마 이제 최근에 또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다들 힘들 겁니다.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흔들리는 국내 주식시장 속에서 우리는 이 흐름을 가지고 좋은 종목이 싸게 빠졌네, 저가 매수로 삼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 지금이라도 내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팔아서 일단은 좀 안전자산을 챙겨놔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방향성을 잡아드리기 위한 영상을 다시금 좀 준비를 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항상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돈 드는 거 아닐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돈 드는 거 아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되게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 되시고요. 자, 그래서 제 강의는 항상 세 가지 순서로 나옵니다. 왜 why, 첫 번째 이유를 알고, 두 번째 how, 어떻게 그 투자 포인트를 잡고 나서 마지막 what, 내가 어떤 종목을 잡을지 아니면 현 시장에서 어떠한 전략들을 좀 펼쳐나갈지에 대한 행동 방침을 좀 알아보는 이런 과정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시장이 하락하는가부터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를 알고 나서 이 시장의 하락 이유가 폭락의 시작이는가, 아니면은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내야 된다. 왜 구분을 해야 되는가? 폭락의 시작이라면 당장이라도 팔아야죠. 이거는 주식을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당장에 지금 눈앞에 쓰나미가 닥쳐져 오는데 여러분들 그 앞에서 가만히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저 쓰나미를 가지고 그냥 헤엄쳐 앞으로 나아갈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폭락은 일단 피하고 단기간 쏟아져 있는 폭락은 피하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올 기회를 잡는 것이고, 단기 조정은 좀 맞설 수 있어요. 좀 버티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라는 이제 행동 방침에 대한 구분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폭락이느냐 단기 조정이느냐에 대한 차이점을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구분해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100% 정답을 찾기보다는 내가 좀 더 확률이 높은 쪽이 어떤 부분일까를 미리 좀 다양하게 정보 습득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이유를 좀 알아볼게요. 사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이유들이 좀 뭐가 있을 것 같냐. 일단 제가 7월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다시피 현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결국에는 현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가장 큰 이유가 유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시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시장이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유동성이 다시금 긴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유동성이 그러면 공급이 된다면 아무래도 증시는 좀 상방 쪽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고, 다시 긴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에서 그러면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결국에 긴축에 대한 이제 불안 심리가 좀 작용이 되는 건가라고 좀 간접적으로 느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앞전 영상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환율 봐야 되는 것이고, 자, 이거 보기 전에 저는 좀 이거부터 좀 설명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정말 오늘 열강을 펼쳤는데 녹화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요점만 좀 잡고 진행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내일 토요일날 올라갈 우리 저와 또 최코치님 합방 때 했었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은 좀 점검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마저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쪽으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될 것이느냐 아니면 다시 긴축이 될 것이느냐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에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사실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긴축으로 꺾이면서 시장은 이제 쭉쭉쭉쭉 이제 깨질 만한 흐름이 사실 방향성이 더 높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비중을 점점 늘리기보다는 사실 슬슬 좀 줄여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긴축의 시기가 언제이느냐가 지금 관건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축의 시기가 이제 앞당겨질수록 아무래도 우리가 좀 주식 비중을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긴축을 좀 늦게 할수록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먹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금리 인상, 즉 통화정책 관련해 가지고 유동성이 좀 긴축이 될 만한 환경이 나올 것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가 지금 16개월 연속 동결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주요국들 금리 인상하려다가 델타 변이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흐름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나라 이번 달에 이제 한국은행에서의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 추이가 일별 2,000명을 돌파했다란 말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 증시가 또 흔들리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경제의 이 회복 속도가 살짝 좀 꺾이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면은 그만큼 기존의 공급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흐름에 따라서는 시장의 상방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연준 역시 마찬가지. 연준도 이제 이번 달 잭슨홀 미팅 이후 이제 다음 달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 조절과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인상 여부 등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원래는 연준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원래 테이퍼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이번 달 11월에 한다라고도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연준이 이 유동성 긴축을 하기 위해서는 뭘 본다 그랬냐면은 물가. 근데 물가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고용지표라 그랬죠. 이 고용지표가 코로나 이전 사태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긴축할 명분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고용지표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런 만큼 실업자가 줄어들었고 고용지표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자, 원래 전망치가 36만 건이었는데 34만 건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4주 연속 감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사태에 20만 건 남짓 유지를 했던 부분, 팬데믹 직전에는 25만 건이었던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금 34만 건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좀 더 떨어졌을 때 거의 20만 건 부근으로, 20에서 30만 건 이 부근으로 내려온다면 슬슬 이 연준 입장에서도 야, 너네 이제 배 불렸잖아. 배 불렸기 때문에 너네 이제 슬슬 우리 기존에 과자 10개 주던 것들 8개, 7개, 5개로 줄일게. 슬슬 줄일게. 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게, 기존에 사실 유동성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에 돈을 확 풀어버렸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은행권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살포해주면서 결국에는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고, 이로 인해서 증시가 쭉쭉쭉쭉 올라왔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과자 일주일에 3개 주던 거를 막 5개 주고 7개 주고 10개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과자를 먹으면서 계속 배가 불러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배가 점점 불러오다가 터져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유동성 폭탄 맞으면서 아주 그냥 경제 대공황이 올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자 연준은 뭐예요? 야, 너네 이제 슬슬 배가 찼기 때문에 우리 과자 10개 주던 거 이제 끊을게. 이게 아니라 한 번에 끊어버리면 또 이게 갑작스럽게 요요 현상 오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뭐 튼살 생기고 이러니까, 야, 너네 10개 주던 거 8개로 줄일게, 7개로 줄일게, 5개, 3개로 줄일게, 슬슬 줄여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연준이 과연 이 움직임을 보여주긴 보여줄 건데 언제 보여줄 것이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미리미리 깜빡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증시가 단기적으로 막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다. 빠지더라도 이 상승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슬슬 점진적인 계단식 하락이 나오겠지, 단기적으로 팍 꺼지는 흐름은 나오긴 좀 쉽지 않겠다. 오히려 배가 빵 터졌을 때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겠지. 알겠죠? 가지고 있는 지금 유동성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인지만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놓여질 거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은 추가적인 공급이 될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테이퍼링 논의를 좀 더 앞당길 만한 가능성이 생겼다. 근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혹시라도 그런 움직임이 발표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움직임, 야, 너네 과거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과거에서도 이렇게 막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증시가 빠졌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연준이, 야, don't worry, 걱정하지마. 지금 물가 상승률 일시적이야. 야, 지금 너네 봐봐, 고용지표 회복이 안 됐잖아.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어떻게 테이퍼링을 할 수가 있겠니? 걱정하지마. 오히려 돈 더 풀어줄게. 걱정하지마 하면서 올라왔었던 것처럼 그런 움직임을 다시 보여줄 것이느냐가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과거 흐름과 분명히 다른 부분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고용지표가 과거에 비해서 충분히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연준 입장에서도, 야, 너네 이제 슬슬 배 불렸으니까 우리 이제 긴축할게. 우리가 예고했었지? 할게 라고 할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투자 심리가 과거와 대비해서는 많이 위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엑셀을 밟기보다는 일단 브레이크를 슬슬 좀 밟아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중요한 게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이냐, 어떠한 방향성을 잡을 것이느냐,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어떤 시기에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발표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 불확실성에 가장 예민하게 불안하게 반응하는데 주가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대감에 선반영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 심리가 어때요? 자,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는 게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것을 미리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재료 소멸로 인해서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시장이 좀 좋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9월부터는 좀 반등세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조금 힘이 붙이겠지만 그래도 추세가 완전히 깨지고 이렇게 무너지기보다는 그래도 좀 반등은 하면서 우리에게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 또는 내가 기존에 정리를 하지 못했었던 부분으로 손실이 커져가고 있다면 손실을 좀 줄이면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기회는 그래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무엇보다 이번 달은 계속 좀 웬만하면은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방송도 얘기했다시피 세 갈래 길에 있다. 그래서 좌회전할지 직진할지 우회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브레이크 쫙 밟으면서 관망하고 기다리시다가 이 신호가, 자, 좌회전입니다, 직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신호가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방향대로 가보자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이 나오는 흐름이 포착이 되면은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잡아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섣불리 사지 마시고 섣불리 팔지 마시고, 분명히 사야 할 기회가 올 것이고 팔아야 할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올 때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보자. 분명히 썰물 이후에 밀물이 오는데 그 밀물의 강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사야 될지 아니면 좀 팔아야 될지라는 이제 방향성을 잡힐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현금 물량을 한 내가 20-30%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일단 섣불리 사지는 마시고, 내가 이제 주식 비중이 너무 없다 하시면은, 주식 비중이 너무 없으면 사실 이런 기회는 완전 땡큐죠. 근데 다만 타이밍은 제가 좀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주식 비중이 너무 많고 현금 비중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그 반등 타임이 나올 때 맞춰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만약에 수익 중인 종목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수익 중인 종목이 추세가 깨지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일단은 분할 매도 좀 현금을 좀 챙겨 놓으셔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잭슨홀 미팅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최근에 시장 하락 원인을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는 있어요. 일단 연준의 이런 긴축 움직임, 두 번째는 경기가 좀 정점에 달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움직임. 이 세 가지가 사실 당장 최근에 단기적으로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기존에도 다 어느 정도는 나와줬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세 가지의 흐름이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겹치면서 좀 부각이 됐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투심을 좀 위축시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이 사실 크게 무섭진 않아요. 다만 왜 무섭진 않냐면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무섭지도 않은데, 결국에는 이 코로나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는 백신 접종률이 중요해졌어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 다시 경제 활성화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백신 접종률이 누가 높냐,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쉬는 것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증시가, 미증시 어때요? 상승 추세 여전히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죠? 독일, 유럽 증시 마찬가지. 유럽 증시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 중입니다. 근데 자, 어때요?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홍콩, 항생,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증시까지. 최근에 신흥국 증시들은요,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깨져버렸다. 그 왜 그랬느냐? 일단은 선진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 회복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신흥국은 백신 접종률이 선진국보다는 좀 덜하면서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자금들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좀 이동이 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움직임은 결국에 달러의 강세, 위안화 원화의 약세 움직임을 야기시키면서 환율의 상승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환율 상승이 이렇게 지금 1183원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혹여라도 1190, 1200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더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수출의 대부분의 비중을 좀 차지하는 기업들도 많이 어려움을 토로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흥국 증시가 살려면 최근에 일단 이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여질 가능성 높은 금리 인상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금리를 좀 동결하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지는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좀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다시 하향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다시금 요 위안화 원화가 좀 강세가 되면서 우리 증시가 좀 다시 살아날 가능성 좀 높아지겠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확진자 증가세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섣부른 예측보다는 그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만 잘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지금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직진으로 갈지 그 흐름이 이 깜빡이가 켜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브레이크 잘 밟아놓고 지켜보셔라.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 신호에 맞춰서 움직이자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은 연준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냐, 우리나라도 역시 금리를 인상 아니라 동결을 할 것이느냐, 그 다음에 백신 접종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움직일 것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서 큰 위험 요소만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코스피 기준 3000선까지는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 3000선까지는 좀 지켜주면서 다음 달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단기간 일단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50포인트, 950포인트, 945에서 50포인트 정도는 1차적으로 좀 지켜줄 가능성 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떨어지는 칼날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행동방침 얘기하기 전에 봐야 될 거는 결국 환율이 1190에서 1200을 돌파하는지의 여부 체크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지금은 자금이 그러니까 즉 유동성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흐름이 두 개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챙기려는 심리가 나오는 것이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요 흐름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 더 본격화될 가능성 높지 않나. 지금의 흐름은 좀 단기적일 가능성 높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또 정부에서 이 환율 안정세를 좀 찾기 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달러를 좀 매입하는 움직임, 참 보시면 이것도 이슈가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서 정부가 환율 구두 개입에 나섰기 때문에 환율 움직임에 따른 어느 정도는 조정세를 정부 쪽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 높겠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일단은 2주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는 증시에 아직 큰 영향을 좀 주고 있지는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요게 사실 2번보다 1번을 우리가 좀 굉장히 위험 요소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2번은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 높지만 1번은 진짜 증시 급락 폭락이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1번이 나올지 말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첫 번째 VIX 지수, 두 번째 10년물 국채 금리를 봐야 돼요. 대표적인 안전자산 투자처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 채권 시장을 우리가 이제 수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VIX 지수는 뭐냐면 사람들의 위험 심리, 변동성 지수, 이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위험 선호 심리가 이제 그러니까 위험 심리가 발생이 되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보다 안전 자산으로 챙기려는 심리가 나온다. 그래서 과거 팬데믹 때도 그랬다. 그래서 이 수치가 한 35 이상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좀 위험 수준이다. 조심해라. 지금은 그렇게까지 위험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주목으로 보시면 최근 이렇게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인데 요게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가면서 1.5 부근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이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도 좀 조심을 해야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위험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아무래도 요 움직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요 움직임이 진정이 되는 흐름이 좀 중요하겠다. 요 흐름이 진정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일단 금리 동결, 그 다음에 연준의 또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들, 그 다음에 신흥국에서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국내 확진자 증가수가 좀 줄어든다 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은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부의 또 부양책, 추가적인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좀 발휘가 된다면, 그 돈들이 써진다면 결국에는 시중에 또 달러가 많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면 아무래도 다시금 달러의 가치가 좀 단기적으로 떨어질 만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좀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까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슬슬 좀 풀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좀 열어둘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최대한 무리하지 마시고 잘 버티고 이겨내셔서 다음 달에 다시금 단기적인 좀 기회 아니면은 또 흐름에 따라 장기적인 기회가 열렸을 때 그 기회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위기 뒤에 오는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 이번 달 말에 잭슨홀 미팅 결과 지켜보자 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환율의 진정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말라? 무리하지 말라.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사고 싶어도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사지 마셔라. 오케이. 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반도체 얘기할 때 그랬죠. 반도체 얘기할 때 삼성전자가 최근에 특히나 우량주들이 이런 흐름이 나와요. 우량주들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는 흐름에서 하락 추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기간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과거 흐름 보시면 아시겠죠. 결국에는 추세를 돌릴 때, 그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릴 때 그때 이제 공략을 하셔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많이 걱정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꺾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에서 하방이 꺾였기 때문에 얘도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움직임 때 웬만하면 공략을 하셔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그렇거든요.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좀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봉 보지 말고 주봉 보시면서 주봉상 하락 추세가 계속 나오는 흐름, 그러다가 어때요?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빵 떠지면서 상승 추세 전환되는 움직임 만들어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략을 하면은 단기간에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지금 거래량 막 터져가지고 하락 추세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한 뭐 30-40% 빠졌기 때문에 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 저점이 진짜 저점이 아닐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기간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1-2년 기다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섣부른 매매를 웬만하면 자중하시고,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적정 수준의 현금화를 해놓고 관망을 하셔라. 관망을 하셔라. 그리고 내가 현금 비중이 없으면은 지금 당장 현금을 만들기보다는 다음 달에 현금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맞춰서 좀 잡아가시면 좋겠다. 최근에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아무래도 여러분들 자율주행 관련 많이 잡으셨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도 사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될 기대를 하면서 드렸어요. 그죠? 삼각수렴, 수렴할 때 모아가라, 확산시 팔아라 그랬는데
수렴 이후로 지금 하방으로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알려드릴 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1차 매수, 2차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남겨놓고 매수를 하셔라 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좋고 장기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자 얘도 2차 매수를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5만원대 지지받고 반등 주면은 이런 구간에서 2차 매집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트렉스인데, 모트렉스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죠.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추세가 깨져버리면 2차 매수는 제가 봤을 때 5,500원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자 얘도 마찬가지 상승 추세 지금 삼각수렴 이어가다가 요게 하방으로 꺾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았다.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급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14,000원 요 부근 지지받고 반등 주면은 그럴 때 2차 매수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여기 요 라인 때 3,500원 부분, 3,500원 부분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 라닉스는 얘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이 흐르는 부분들은 투매성 하락, 일시적인 개인들의 투매성 하락이 나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매는 시장이 조금만 반등 나와도 급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기업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세요. 그래서 얘는 한 8,000원 선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내일 또 올라갈 영상, 거기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영상 좀 보시고, 오늘은 일단은 그 부분에서 알려드리지 않았었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항상 종목보다 일단 시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갖고 시장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앞으로도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드릴 것이고, 방향이 잡히면 또 그 방향에 맞는 또 전략들 계속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행복 파트너로서 여러분들이 분명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방향으로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을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 때 더 옆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을 잡아드리는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 될 수 있게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가지시고 결국에는 위기에 찾아올 기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끝까지 응원하며 축복하며 저는 또 주말에 또 많은 또 분석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파이팅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이렇게 뿅뿅뿅뿅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는 진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뿅.